행복한 엄마와 즐거운 아이를 위한 재미있고 유익한 육아정보 쇼 육아매거진 진행을 맡은 저는 조영구. 네, 저는 신재은입니다. 이 일교차가 커지면서요. 네. 이 알레르기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쌀쌀한 날씨에 외출하고 또 돌아오면요. 이 온몸이 간지럽고 두드러기가 올라와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네. 많은데요. 이때 올라오는 두드러기가 한랭 두드러기라고 해요. 이 증세를 보이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냉 네. 두드러기. 보통 이제 두드러기 하면은 네. 음식을 잘못 먹거나 특정 물질에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두드러기인데 네. 이 한냉 두드러기는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피부가 추위에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만성 두드러기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심한 경우 기도가 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네, 이 아직까지 한랭 두드러기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네. 이 세균 감염의 후유증이나 또는 이 소염 진통제나 항경련제 등 약물 복용 후유증으로도 이 한랭 두드러기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한랭 두드러기는 일단 막 간지러울 겁니다. 네. 절대 긁지 마시고요. 미지근한 물에 샤워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항히스타민제라고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 네. 이것은 그 의사 처방 없이도 약국에 살 수 있다고 하거든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증세를 완화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네. 증세가 심할 경우 반드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의외로 또 한랭 두드러기가 많다고 하네요. 네, 요즘 또 날씨가 또 추워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방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 전국 특색 있고 개성 넘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찾아가는 재밌고 기대되는 시간. 아이고 신나 고 시간입니다. 네, 이수정 리포터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가르치고 싶은 것이 바로 인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인성 중에서도 나눔과 베품의 미덕 좀 가르쳐주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드시죠? 그렇죠. 네. 정말 네. 인성 교육이 제일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죠. 맞아요. 또 사랑을 줄 수 있는 아이가 또 그러니까. 나중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맞아요. 중요한 건 근데 정말 요즘 인성인 아이들은 것 같아요. 막 예. 안 주려래. 배려도 안 그렇죠, 하고. 그렇죠. 아까 그 재윤 씨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그래요? 했는데요. 사랑을 받아야 줄 줄 알고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실생활에서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너무 좀 난감해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방법. 네. 갑자기 제안을 해서. 많이 궁금하시죠? 네,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네. 과천에 있는 인성교육을요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어린이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함께 가보시죠. 아이고 신나고. 자, 제가 오늘 찾아온 어린이집은요 과천에 위치한 어린이집인데요.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꼭 배워야 되는 교육을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교육인지 너무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자,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신나고 가보시죠. 넓은 실내, 아이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까지 청계산 자락에 위치해 있으면서 올바르게 자라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인성만큼 중요한 게 없다 말하는 이곳 형형색색의 어린이집 인성 전문 교육 어린이집으로 지금 바로 출발! 과천시립 문헌 어린이집. 이곳 정말 딱 들어오니까 왠지 동화 속에 나올 것만 같은 그런 곳 같은데요.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저희 문헌 어린이집은 돌 전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니는 그런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바로 선 인성 교육으로 아이들한테 최고의 보육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가천시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도록 아이들 지원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모든 환경이 어디 교실에서든 복도에서든 모든 환경이 자연이 다 보이는 그래서 자연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그리고 늘 매일 바깥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그래서 자연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행복해하는 그런 어린이집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우리 아이들이 손을 들고 지금 어디로 이동하는 것 같은데요. 네, 3, 4, 5 모여서 향한 곳은요. 우와, 모래놀이터네요. 보물을 숨겨놨어. 비밀의 모래 놀이터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요. 아이들은 보물을 한
하나하나 찾는 과정을 통해서 촉감의 미세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폴리판 시작! 자, 이쪽에서 시작할까? 지금 저희가 모래놀이 이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주제가 동물 주제거든요. 그래서 동물들과 관련된 이런 블럭들을 모래 속에 넣어서 찾아내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감추고 아이들은 찾고 와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탐험심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어린이집이 그래도 시리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도 할 수 있답니다. 이번엔 아이들이 찾아온 동물의 특성을 하나하나 배워봤는데요. 놀이와 교육이 한 번에 일석이조랍니다. 자, 이곳에서는요, 만 1세 친구들이 엄마 아빠 신발을 신고 걸어요라는 지금 수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건 과연 무슨 수업일까요? 함께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신발, 아빠 신발 우리 친구들이 가져와 봤지요? 이걸 신고 걸어볼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신발은 너무 큰 거 아닌가요? 크긴 하지만요. 아이들이 지금 걸음걸이를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뭐 뛰기, 걷기, 오르막 걷기, 뭐 오르막 내리기 이렇게 좀 다양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아, 그럼 이거는 그 누구 신발인가요? 친구 엄마 신발이에요. 아, 엄마, 네, 아빠 친숙한, 신발을 우리 아이들이 신어보는 건데 이런 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데 도움이 좀 많이 돼요? 친숙한 거기 때문에 엄마 아빠 거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제 걸음걸이 하는데 좀 이렇게 모방 흉내를 내보이는 거죠. 아, 그렇군요. 우리 친구들이 얼마큼 잘하나 한번 볼까요? 네. 와, 우리 아이들이 발에는 맞지 않아 마음대로 걷기 힘든 신발이긴 하지만 엄마 아빠의 체온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물건인 만큼 어린이 친구들도 평온하고 행복해 보이네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보는 아이들, 재미난 게임으로 걷기 놀이를 이어가 보기도 하고요. 시합을 통해서 경쟁과 협동을 배우기도 한답니다. 자 이번에는 여자 친구들이 걸음걸이 시합에 나섰네요. 아짱아짱 조심조심 한 걸음을 떼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봅니다. 아유, 너무 귀여워요. 아유, 사랑스러워라. 미션 성공! 자, 출발! 그나저나 엄마 구두를 신고 있는 저 남자아이 다음부터는요 아빠 신발 신고 뛰어요.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동화가 있어. 어떤 동화일까? 옛날 깊고 깊은 산골에 팥죽 할머니. 이곳 어린이집의 또 다른 특징, 바로 구연동화 수업 시간인데요. 와 아이들의 이 진지한 표정 좀 보세요. 귀에 쏙쏙, 가슴에 콩콩 박히는 옛날 이야기는요, 한 번 들으면 끝날 때까지 절대 딴청을 피울 수가 없답니다. 호랑이가 굴꺽 잡아먹는다. 아이고, 언제 알고. 야, 선생님, 구연동화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잘 봤는데요. 네. 일단 이 수업은 어떤 수업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희가 저희 원에서 인성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배품이라는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나누어 주는 것을 이렇게 그냥 말로써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동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뭐 배품을 이제 나눠주는 것을 이제 듣고 실천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해 주고 싶어서 그림 동화책을 선정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것 같아요. 듣고 나면은 저희가 뭐 인성 교육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지금 배품을 하는 거야 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동화책에서 주인공이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동물들과 나누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나누면 되겠다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느끼는 게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 좋은 교육이 아닐까 이렇게 싶어요. 네. 우리 친구는 뭘 나눠주고 싶어요? 자, 과자. 과자요? 아니, 과자는 우리 친구한테 너무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그걸 정말 나눠줄 수 있나요? 누구에게 나눠줄 거예요? 친구들한테. 우리 친구는 선생님에게 오늘 구연동화 들었는데 어떤 걸 배웠어요? 친구들한테 공주 인형 주고 싶어. 나눔 느낌 아니까.
네, 이곳 어린이집은요, 인성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곳인데요. 인성교육이 말로는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교육이잖아요. 어떠한 프로그램들로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학부모 요구 조사와 또 부모님들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 했는데 인성이 가장 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저희는 모든 교육 과정 안에 스며드는 인성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인성 교육을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는 기본 생활 습관, 문학 접근, 자연 체험, 아니면 장애 통합, 또 교사 교육을 통한, 아니면 부모 교육을 통한 그런 모든 교육 과정에 스며들듯이 그 융합적인 그런 교육 과정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다른 동화를 통해서 겸손의 의미를 배워봤는데요. 그런데 문항이 나오는 어땠어? 열매를 많이 싹하지. 동화 속 못난이처럼 아무것도 자라지 않은 나무에 잎과 포도를 접어서 꾸며주는 시간이 마련이 됐습니다. 뽀뽀해주세요. 속에 꽉 찬 포도알이 하나, 둘 완성이 됐는데요. 야, 선생님! 야, 여기 지금 커다란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는데요. 지금 어떤 수업인가요? 저희 이번에 인성활동 주제로 겸손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겸손에 나오는 동화책에서 울퉁이와 불퉁이 포도나무를 꾸며주는 활동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이 포도를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주는 거군요. 그러면 이걸 붙이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마음을 담기도 하나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아직 자라나지 않은 열매를 가진 나무한테 이렇게 겸손하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나무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겸손이라는 아이들의 소원을 담은 포도나무가 하나둘 완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연이 친구, 포도송이 만들었어요? 네. 포도송이 하나하나 만드는 거 예쁘게 만들었어요. 어땠어요? 예쁘게 만들었어. 예쁘게 만들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예쁘게 만든 거예요? 나무가 사랑해서요. 나무를 사랑해서. 포도나무야 사랑해. 겸손한 포도나무가 될게 걱정 마. 이번에는 다른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인 것 같은데요. 네, 아이들이 만드는 이것은요, 바로 배품 메달인데요. 다양한 재료를 통해서 배품 메달을 만들고 친구에게 선물하는 과정을 함께합니다. 더불어 강양각색의 주제가 담긴 구연 동화 수업은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라고 하네요. 인성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저희 어린이집에서 만든 활동지를 가정으로 보내드리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약속을 정하거나 아니면 종이 접기를 해서 가지고 오는데요.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을 가족끼리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에게 이렇게 발표를 통해서 우리 가족의 약속 그리고 친구들의 약속을 같이 정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시간입니다. 저희는 과학 프로그램인데요. 자, 단순히 과학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여러 가지 자연물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하고 과학 활동도 하고 그러는 프로그램입니다. JMG라고 해서요. 주니어 마스터 가드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아이들이 자연물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구 선물해 줄 거예요? 네, 문헌 어린이집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마음의 건강을 주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따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저도 이곳에서 인성교육을 제대로 한번 배워봤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받는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다음 주에도 아이고 신나고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역시 또 인성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래요? 예, 더욱더 보내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구연동화 시간에 선생님께서 너무 실감나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정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동화를 통해서 베품과 나눔을 배웠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럼 혹시 다른 친구에게 어떤 베품을 줄 수 있어 했더니 네. 공주 인형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 때 아이들이 공주 인형이 거의 전 재산과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뭐 우리 아들 하나 자랑하고 싶은 게 제가 이제 필리핀에 이제 무슨 행사를 가려고 했더니 아들이 그동안 모아놨던 돈 54,000원을 다 주면서 아빠 이걸로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너무 감동해서 울었거든요. 정말. 저한테 다시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점점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 눈이 너무 높아졌어요. 좋은 데가 많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늘 감사하고요. 이수정 리포터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코너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엄마와 아이를 위한 육아 문제를 나눠보는 육아연구소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요, 자녀 경영연구소 최효찬 소장님 모시고요. 우리 아이 어떻게 경영해야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요즘 네. 그 아빠들이 아이들의 그 훈육과 정말 그 교육에 많이 참 참여하고 함께 하려고 하나 그 방법을 몰라서 네. 참 방황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특히 소장님께서는 우리 아이들 교육을 시킬 때 그렇게 엄하게 교육을 시켰다면서요? 그렇게 음하게 시킨 건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외동이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딴 아이들하고 인간관계 뭐 이런 관계를 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네. 약간 좀 음하게 키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육아서나 뭐 혹은 뭐 옛날 추억 뭐 이런 걸 봐도 동서고금 한 3,000년을 통틀어 이렇게 봐도 예. 자녀는 음하게 키우는 게 낫지 살갑게 키우는 것보다는 음하게 키워라. 그래요? 그럼 엄하게 키운다는 게 회초리도 들어서 때리고 또 그리고 인사도 똑바로 하면 인사 또 혼내고 이러는 겁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각 가정마다 이제 좀 문화적인 차이가 있겠죠. 근데 소장님은요? 저는 이렇게 회초리 던대든가 이런 방법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요. 예. 한 번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 화가 나가지고 좀 회초리를 한번 들었더니 예. 우리 아이가 나가서 막 동네방네 아버지는 폭력 아프다고 막 소문을 내고 그러니까 다녀가지고. 더 어릴 때 때렸어야 되는데. 네, 예.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 폭력은 아이한테도 안 좋고 또 뭐 이렇게 막 소문 내고 돌아다니니까 실제 그렇지도 않은데. 이사를 어쩌다 빨리 한번 그러셨는데. 이사를 가셔야죠. 네. 생전 처음 그러셨는데.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체벌 같은 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한 초등학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아주 가벼운 체벌 같은 건 괜찮습니다. 뭐 때문에 회초리를 드셨어요? 그때 아이들이 다들 하는 그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쳐갔어요? 돈을 한 뭐 몇천 원 이렇게 빼갔다고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저기 회사에서 돌아오니까 아이가 막 벌어서고 있더라고요. 엄마한테 벌었어요. 네, 엄마한테 벌어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엄마가 몇 번에 걸쳐서 이걸 봤는데 애가 계속 그걸 도둑질을 몇 번. 이렇게 지갑을 슬쩍하는 게 한 서너 번 정도 반복이 됐대요. 네. 그래서 그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한번 혼을 냈죠.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왜냐하면은 그런 걸 한번 아주 음하게 안 잡으면 그렇죠. 아주 나중에 큰 곤혹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뭐 소위 말해서 뭐 범죄적인 어떤 그런 것도 연결될 수도 있겠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아빠로서 그렇게 음하게 해줄 때는 음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요즘은 너무 뭐 이렇게 그래요. 막 프렌디를 강조하다 보니까 좀 저는 제 아들한테 화를 내면 아빠 장난치지 마 이렇게 얘기해서 참 엄한 아빠가 못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최효찬 소장님께 우리 아이를 경영하는 아빠의 자세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기대가 되네요. 네. 소장님은 그 자녀와의 관계 맺기 그 시작을 어떻게 하셨는지 참 궁금해요. 저도 뭐 딴 아빠들하고 마찬가지로 아이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까지 저도 직장 생활을 계속 했기 때문에 네네. 또 제가 전직이 신문 기자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뭐 지금은 공휴일도 많지만 제가 다닐 때는 한 달에 한 2번 정도 노는 게 고작이었어요. 예, 많이 바쁘셨죠. 그러니까 뭐 매일 그냥 출근해서 그냥 늦게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 뭐 기저귀 한번 제대로 갈아주지 못하고 딱 제가 지금 사진 하나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아이 목욕 한번 시켜준 걸 아내가 너무 되게 오래간만에 하니까 사진을 하나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아이한테 이렇게 막 살갑게 대하지를 못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요즘 모든 아빠들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아이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그런 시간 내기에서 일단 이렇게 많이 밀리지 않습니까? 예. 또 우선순위에서도 또 뭐 아기보다는 또 자기 개발이나 또 맞아요, 인간관계를 맞아요. 또 점점 넓히고 멀어지죠. 예. 그래 맨날 늦게 귀가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시기가 한 아이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 계속 반복이 됐죠. 그러니까 놀아주거나 같이 네. 어울리거나 네. 살갑게 된 적이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없었군요. 저는 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이제 물리적인 같이 놀 시간이 별로 없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한 번은 뭐 아빠하고 축구를 하는 게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캐치볼도 또 해달라 그러고. 근데 결국은 그걸 캐치볼 사놓고 그냥 못 해줬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제가 이제 가끔씩 놀 시간마다 이제 주변 산을 간다든가 아침 산책을 간다든가 그러니까 혼자 가세요, 아이 데리고요? 그때는 아이를 반드시 데리고 갔어요. 아, 아주 정말 중요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몇 시부터 아침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 예를 들어서 주말이나 이럴 때 예. 항상 뭐 주변 산책을 가잖아요. 뭐 산 조그마한 산 올라갈 때 아이를 꼭 데려갔군요. 네, 그게 아이가 한 걷기 시작하고 한 30살부터 그렇게 예?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산 같은 데 가는 거 정말 싫어하던데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그래서 이제 뭔가의 당근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제가 살던 데가 일산이었는데 그 뒤에 중산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산이 있거든요. 네. 거기 갔다가 쭉 돌면은 한 1시간 정도 코스예요. 그래서 내려올 때는 아이한테 가게 앞에 세워놓고 가서 네 먹고 싶은 거 먹게 하고 또는 과자를 너무 많이 사 먹으면 안 되니까 3,000원 정도 그렇게 주면 네. 아이가 또 그 당근에 또 거기를 다녀와야만 네, 어떤 그런 식의 당근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아이가 막 아빠 따라 이렇게 갔는데 그렇죠. 뭐 땀만 흘리고 재미없다고, 이렇게 예. 그 다음부터는 아빠 안 가겠다고 하면 더 네. 이상 뭐 이렇게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30살 때부터 올라가면서 그 제가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산에 올라가는 거하고 같다. 네.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고. 아이는 물론 그때 이제 그 말의 의미를 모르죠. 예. 근데 이제 모르든 알든 간에 그걸 이제 아빠의 역할은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주다 보면 어느 시기에 이제 아이가 아빠가 이런 걸 참 강조했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무의식 중에 이제 두둑 튀어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빠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아이가 이렇게 사회생활 할 때 필요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 또 아빠가 사회생활 하면서 그렇죠. 평소에 느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함께 있는 시간 동안 잘하셨네요.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해주는 방식을 저는 택했죠. 네. 아이와 관계 맺기 그 산을 같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또 소통도 잘 되고 네. 좋은 방법으로 아이와 관계 맺기를 시도하셨던 것 같네요. 네, 그럼 이제 아이가 조금 더 컸을 때, 네. 이제 아이가 이제 학습적인 거에 좀 중점을 둬야 될 시기가 오잖아요. 네.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자기주도 학습인데, 네. 자기가 공부하는 능력을 좀 길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진짜 가장 어려운 네. 가장 어려운 이야기죠. 저는 우리 아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생일 때나 또는 엄마랑 어디 큰 댁에 가거나 또는 뭐 여행을 가거나 내 아빠 빼고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할 때 네. 집을 떠날 때 항상 제가 편지를 작게 써가지고 네. 그 가방 속에 넣어주기도 했어요. 그걸 계속해서 이제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편지 속에 이제 내가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내 나름대로 이제 담아내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거기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아이가 앞으로 살아나갈 때 지금 당장 뭐 성적 올리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은 아이가 살아나갈 때 필요한 이야기 한 개 정도씩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번은 3학년 때인가 흥사단에서 국토순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국토순례 갔다 왔군요. 예. 그 뭐 3학년이면은 요만하잖아요. 예. 야, 참 대단하시네요. 배낭을 메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일주일 동안 네, 그 어린아이가 네, 갔다 이제 갔는데 아빠로서도 마음이 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네. 하고 뭐 그때 막 또 막 장마가 져가지고 태풍도 오고 막 비가 오고 난 다음이라 가지고 어떤 부모들은 막 안 가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도 이걸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판단을 했는데 장기 예보를 보니까 이제 비는 별로 안 온다 해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예. 그때 보낼 때 이제 내가 아빠로서 네가 왜 국토순례를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떠나야 되는지 예, 엄마 아빠의 좀 사랑이 담긴 그런 편지를 줬더니 예. 아이가 힘들면은 그 꺼내서 봤대요. 진짜로 그 어린아이가 힘들면서 꺼내서 보면서 막 이렇게 막 가슴이 막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엄마 아빠 항상 옆에 있구나. 맞아. 근데 그 지금 자녀분이 지금 몇 학년이죠? 지금 고2입니다. 고2. 그럼 사춘기를 지금 지났잖아요. 네. 사춘기, 그 사춘기 어떻게 슬기롭게 이렇게 보냈었는지 그 지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자녀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요. 저는 이제 그런 비유를 어떤 비유로 쓰냐 하면 태권도나 피아노를 떼는 것처럼 그렇게 자녀 교육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권도나 피아노는 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고학년 때 다 떼버리고 중학교 들어가면은 거의 안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부해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피아노 우리 아이를 중학교 때 피아노를 계속 해주고 싶어가지고 학원에 갔더니 음대 보내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하다가 저희는 도저히 더 못 받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정작 어떻게 보면은 피아노나 태권도가 필요한 시기는 사춘기 때부터거든요. 한참 막 뻗칠 때. 그래요? 지금 5살, 6살 때가 아니고요? 그때는 물론 뭐 그때도 운동을 해야 되지만 네. 오히려 더 필요할 때. 사춘기 때예요? 사춘기 때. 그때 막 끓지 않습니까? 막 열기가 뻗치고. 그 운동으로 풀어라. 네. 그걸 이제 운동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영국 그 이튼 칼리지 같은 경우는 체육을 하지 않으면은 이수를 안 시켰어요. 어릴 때 그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래서 체육을 아주 필수 과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에 제가 이제 그런 사립학교로 돌아봤는데 다 보면은 막 비가 오는데도 럭비 시키고 막 이렇게 스포츠복, 운동복 입고 예. 그렇게 운동을 시키거든요. 그런 나라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사춘기 때도 공부만 해라. 공부만 해라. 네. 지덕체가 아니고 지지지. 그래서 오히려 그런 나라는 체덕지라는 거죠. 체육이 네, 우선시되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플라톤이 옛날에 그걸 이제 체육을 우선시한 그런 교육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좀 그런데 좀 이렇게 좀 강한 아이로 키우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수영하고요, 피아노하고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 주지 않는 부분들. 그래서 예체능에 상당히 좀 제가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아이가 나중에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든 또 사회에 나와서 또 사회 인간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운동이나 뭐 피아노 이런 걸로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네. 좀 격하고 좀 이렇게 활동적인, 역동적인 운동을 시키면 사춘기를 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 저는 몰랐어요. 제 친구들은 막 어떤 친구 술도 먹고 막 그때 그런 친구도 있었는데 이 좋은 방법이 있었군요. 운동을 해라. 네, 그런데 또 책을 내셨어요. 이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또 함께 도보 여행을 하신 이야기를 또 아들을 위한 성장 여행 이렇게 또 책을 내셨는데 어떻게 다녀오신 다음에 아들하고 도보 여행했어요? 네. 고생 많이 시키셨나요? 어떠셨나요? 많이 뭐 달라진 점이 있었나요? 우리 아이가 갔다 와서 이제 저는 갔다 오면은 반드시 그 여행기를 우리 아이한테 쓰게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제가 좀 이렇게 좀 엄하게 그런 걸 적용을 합니다. 갔다 오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갔다 와서 그냥 아무 기록도 없이 끝내는 것보다도 네. 기록을 남겨라. 그래서 기록을 남기는 그 여행기를 남겼는데 그 여행기가 이제 지금 이 책을 썼는데 거의 네. 많은 바탕이 됐고요. 예. 뒤에 보면 부록으로도 여행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여행기를 통해서 이렇게 도보 여행을 계속 이제 갔다 올 때마다 했는데 네. 아이가 다녀올 때마다 좀 뭐가 달라지나요, 달라지는 뭐가? 좀 그래서 그게 좀 그 여행기를 보니까 한번 그런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자기가 이제까지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네. 그냥 안 보고 휙 이렇게 그냥 통과시키고 했는데 수학 문제를 어려운 문제도 계속해서 한번 도전해 보면서 풀고 싶은 그런 인내심이 생겼다. 또 공부할 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한 30분이면은 그냥 앉아 있기 힘들었는데 네. 좀 더 오래 앉게 집중력, 앉아 끈기. 있게 되더라. 그런 게 이제 그 도보 여행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보 여행할 때 우리 아이한테 가장 이제 좀 바랐던 게 이제 도전하고 그리고 책임감을 완수하고 멋있네요. 또 잘하셨네. 그러면서 이제 인내심을 기르고 뭐 이랬는데 그런 인내심이 이제 공부하는데 이렇게 약간씩 좀 응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길 위에 교육에 대해서 9가지로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 안 하신 것 중에. 부자유친애라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부자유친애라는 말이 있는 게 아버지와 아빠와 아들 간의 관계는 아주 친밀하게 지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도보 여행도 그렇고 항상 이제 아이와 아빠와의 유대감을 증진시킨 그런데 아주 초점을 뒀죠. 네. 그래서 엄마하고 아이는 자연스럽게 그냥 유대감이 형성이 항상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빠와의 유대감은 그래서 이전에 장자크 루소가 아빠와의 유대감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유대감을 만드는 한 방편으로 이제 도보 여행을 하고 네. 뭐 편지 쓰기도 하고 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산에 자꾸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이제 이야기도 해주고 그래서 어릴 때 이제 그렇게 이렇게 산책하고 야트막한 주변의 산에 간 게 이제 결과적으로 도보 여행으로 이어진 거죠. 그럼 도보 여행이면 기차를 타고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계속 걸어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집에서 출발해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땅끝 마을 간다 그러면 저는 이제 보길도로 가가지고요. 보길도에서 다시 땅끝 마을로 와서 계속 그냥 걷는 거예요. 차 안 타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완도까지 차를 타고 가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거기서 이제 또 배를 타지만 걷는 것들은 무조건 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걷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걷는다? 다 걷는 거죠. 네. 근데 그 아들을 위한 성장 여행에서 그 9가지를 소개했는데 재발견, 문화유전자, 네. 그리고 생존기술, 시간의 점, 마음의 근육, 도전정신, 철학적 사색, 히스토리, 유대감 이렇게 9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 정말 이 9가지들을 도보여행을 통해서 다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아주 정말 소중한 자료들이네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우리나라 인재들한테 가장 필요한 인재한테 요구되는 게 뭐 외국어도 아니고요. 뭐 국제 감각도 아니고요. 1위가 뭐냐 하면은요. 도전 정신입니다. 도전? 네, 도전. 네. 도전 그래서 정신. 이제 저는 아이하고 도보 여행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도보 여행할 때는 막 이 길을 잃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냥 계속 예정돼 있는 길로 쭉 갈 수도 있지만 뭔가 새길이 나오면은 또 새길로 한번 들어가 보고 그러면서 또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 그래서 그게 아주 낯설지만 아주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도전 정신. 네, 일부러 길을 잃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도전 정신이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나중에 이제 걔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아빠가 될 거지 않습니까? 윌리엄 워즈워스가 시간의 점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강렬한 어떤 하나의 뭐 풍경이나 이런 기억들이 탁 들어오면 그게 하나의 점이 딱 돼서 강렬한 기억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랑 이렇게 도보 여행하면서 이렇게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가 뭔가에 탁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기억들이 나중에 큰 힘이 되죠.
제가 예를 들어서 죽고 난 다음에 네. 이 아이가 살아갈 때 맞습니다. 힘이 많이 되지 않겠나. 자, 오늘 최유찬 소장님과 네.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일단 사춘기는 또 운동을 통해서 극복해내고 네, 또 편지 도보 여행. 쓰기도 괜찮은 것 편지 쓰기. 같고요. 네. 네. 도보 여행도 이렇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될지 정말 몰랐거든요. 우리가 공부만 시키는데 뭔가 부모님들이 오늘 말씀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최효찬 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자, 이번 순서는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만나봅시다 시간입니다. 네, 이분은요, 네. 정말 아이의 엄마라고 믿기에는 몸매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분은 뭐 아무리 봐도 한국 사람과는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친숙한 분입니다. 네, 불과 며칠 전에 건강한 아이를 출산한 미녀들의 수다의 히로인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 중에 이 에바 씨가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만나봅시다 해서 인터뷰할 때만 해도 만삭이었는데 어느덧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가 됐습니다. 네,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요. 또 한국에서 사는 아내이자 이제 엄마가 된 그녀 에바 씨와의 만남 만나봅시다에서 함께 하시죠. 육아 매거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4주 예비 엄마 에바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제가 임신 동안 너무 목을 받아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힘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배가 약간 이렇게 밑으로만 펄럭 나와가지고 만삭 화보도 사진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제 찍고 나서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여신 컨셉도 약간 있었는데 최대한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찍자고 해서 그러니까 많이 화려하게는 안 찍었어요. 그래서 공개되지 않은 사진 중에 세미누드 같이 다 벗고 이러고 있는 것도 있고 근데 그거는 사람들한테 공개하지 않고 저희만 보는 걸로 찍었어요. 네. 제가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래서 맨날 밖에 다니고 많이 걸어가고 그랬는데 그래도 12kg 쪘어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한 달에 많이 찐다고 하니까 아마 15kg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많이 다니고 일주일에 지금 2번 임산부 요가 교실을 다니고 있어요. 제가 완전히 초기 때 금을 걷는데 거북이들이 이제 조그만 수족관 같은 데다가 거북이들이 한 5마리 정도가 이렇게 수영하고 있었어요. 아, 귀엽네 이렇게 하고 제 거북이 좋아하거든요. 좀만 더 들어갔더니 되게 큰 이런데 큰 거북이가 여유롭게 이렇게 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태몽인 것 같다고 바로 다음날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설마 아닐 것 같다고 그랬는데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거북이 태몽을 걷고 그리고 태명은 저희가 뉴질랜드에서 아기를 만들었어요. 남편이 뉴질랜드 유학 가서 제가 거기 같이 있다가 이제 아이를 가지자 했는데 생겼으니까 키위라고 아기 이름을 지었어요. 키위는 키위 과일이 있잖아요. 과일도 맛있고 건강에 좋고 그런 뜻도 있고 뉴질랜드 사람들을 키위라고 불러요. 그래서 뉴질랜드 사람들이 성격도 좀 여유롭고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일단 키위라고 지었어요. 네, 임신 초기에 입덧했을 때 이상하게 물냉면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이상하대요. 왜 영국에서 왔는데 뭐 토스트에다가 치즈 이런 거 말고 왜 물냉면이라 하고 근데 모르겠는데 계속 물냉면 먹고 싶었어요. 어떤 방송에서 봤는데
계속 같은 음악을 뱃속에서 들면 태어나고 나서도 그 음악을 알아듣고 이렇게 좀 컴하게 릴렉스하게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같은 음악을 자주 들려줬어요. 대화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좀 어색해서 많이 못하는 편이에요. 한국은 일단 태교에 대한 생각이 많고 그 아이한테 좋은 말하고 좋은 음악 들려주고 이런 게 좀 발달돼 있고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영국은 그런 말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산모교실 같은 데 가면 진짜 아기를 낳는 연습 아니면 뭐 호흡하는 연습 남편이 마사지 해주는 연습 이런 게 많고 그렇게 뭐 아기가 10개월 안에서 어떤 말을 듣고 그게 성격에 뭐 연결이 되고 이런 게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운동 같은 거는 영국은 엄마 산모들이 많이 수영을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는 수영보다는 뭐 요가 아니면 걷기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출산 방법도 그 영국은 좀 내추럴하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좀 유행이고 수중분만 이런 것도 유행인데 한국은 그렇게까지 그 아마 무통 주사 맞으신 분들도 많고 아직까지 수중분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큰 차이점은 산후조리인 것 같아요. 한국은 산후조리가 정말 잘 돼 있고 한국 산모들이 그 아기를 낳고 나서 관리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매도 다시 옛날처럼 날씬하신 분들이 많고 그런 거는 한국이 정말 잘 돼 있고 영국은 아기 낳고 나서 그날 퇴원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 제왕절개 하면은 2, 3일 정도 후에 퇴원하고 이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해요. 처음에는 사실 처음부터는 잘 모르겠었어요. 근데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형아 검사 같은 것도 했는데 제가 병원에서 처음에 1대 8로 그 확률이 그러니까 8명 중에 1명이 기형아 될 확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그때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검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근데 검사를 하고 나서 다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감사하고 이제 뭐 딸이 좋아요, 아들이 좋아요 이런 말 하잖아요. 상관없고 그냥 건강하기만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정말 생각했어요. 같은 영국 친구인데 그 애너벨이라고 있어요. 그 애너벨도 자주 만나고 크리스티나도 자주 만나고 그러니까 결혼했으니까 좀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나라고 러시아 친구가 있는데 딸이 있어요. 그래서 임신이나 출산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나한테도 많이 어드바이스를 듣고 있고 그리고 크리스티나는 빨리 아기 만들라고 제가 꼬시고 있고요. 이나는 아기한테 말을 잘하면 아기가 다 소원을 이루어지게 해준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기가 이렇게 펀치하고 킥할 때 아프면은 키위야 그렇게 하지만 엄마 조금 아파 이렇게 하면은 신기하게도 이제 안 아프게 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해주고 그래서 저도 그거를 좀 하고 있어요. 아 너무 아프니까 하지 마요 뭐 이렇게 하면은 좀 조용히 되고 그래서 애기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라고 해주는 친구예요. 그 친구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좀 쉽게 생각했었어요. 한국이 좋고, 한국 남자들이 로맨틱하고 열정적이고, 그래서 한국 남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더 한국을 알아가면서 한국 사람이랑 결혼은 그렇게 쉽지가 않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둘만의 결혼이 아니고 부모님, 그러니까 시댁이랑도 잘 지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서 이대로 결혼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는데 남편이 만났을 때 그래서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일단 좋은 사람이니까 사귀어보고 보자 했는데 부모님을 뵙고 나서 진짜 이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부모님도 되게 오픈마인드시고 좀 신세대 어머니이시고 네, 저를 많이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결혼 잘한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아직까지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랑 최대한 많이 사랑해주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노력도 많이 할 거예요. 자신은 아직 많이 없지만 최대한 노력할 거예요. 키위야 엄마가 열심히 이제 출산을 할 테니까 키위도 힘들겠지만 이 아름다운 세상에 열심히 태어나고 우리 곧 만나자. 사랑해. 하루 종일 아이와 함께 책도 보고 TV를 보다 보면 눈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고요? 자, 저희가 간단한 지압법을 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검지와 중지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눈 주위의 뼈대를 꼭꼭 눌러준 후에 이 옆에 관자놀이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을 눌러주는데 처음부터 세게 누르시지 말고요. 강도를 점점점 높여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눈썹이 끝나는 이쪽 안쪽 부분을요.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른 후 눈을 감은 채 손가락을 이렇게 펴가지고 눈동자를 가볍게 이렇게 눌러주면은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네. 한번 여러분 함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바닥은 막 비비면 열이 나지 않습니까? 네네. 이때 눈을 탁 이렇게 올려주면은 시원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와 함께 이제 책을 읽어준 다음에 놀아준 다음에 이제 눈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눈지압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자, 눈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정기적인 또 검진도 필요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늘 육아 매거진을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또 많은 정보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